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friends of moon the and friends of moon stars. and stars. Now, Now, you are one you are one of of us. us. Welcome. Welcome. 자, 여러분, 오늘 밤도 어젯밤과 다름없이 또 내일 올 밤과 다름없이 다들 한가하시죠? 예, 여유 있으시죠? 뭐 비록 살다가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같은 일이 오늘 낮 동안 일어났더라도 이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샤프심 무릎에 박힌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수많은 분들이 유사한 사연과 자신의 경험을 토로해 오시면서 샤프심의 공포에 대해서 같이 논했습니다. 고돌이 낭자, 샤프심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 샤프는 귀했으니까 어릴 때 샤프가 귀했다. 몇 살이야? 초등학교 3학년쯤 어느 날 내가 유난히 산수를 못해서 엄마한테 등짝 맞아가면서 나눗셈 배우고 있었는데 여름이라 덥고 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 퍽 하는 소리. 나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지. 속으로 엄마한테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졸다가 연필을 거꾸로 들고 있었던 거야. 그때 당시에는 왼쪽 눈썹 바로 위를 연필심으로 찌르고 말았던 거야. 이런 연필 자국이 선명한 파란색으로 나와버린 거지. 나눠서 세수를 해야겠다 싶어서 비누로 빡빡 문질러 세수를 했는데 어라? 연필 자국이 안 지워지네. 분명히 어렸을 때는 눈썹 바로 위에 붙어서 안 보였는데 커가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 그 자국이 점점 위로 올라왔지.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 네 얼굴에 문신 연습했나? 아이 보자. 네 또 딴 데 문신인 거 아이가?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을까? 대마왕 가르쳐줘. 지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연필이 바로 눈썹 위를 찔렀으니까 다행이지. 눈 찔렀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거. 큰일이죠. 기가와트 씨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스프링이 헐거워졌다고 손으로 어찌해보겠다고 돌리다가 1cm 정도가 검지손가락 안으로. 아픈 것보다 놀라서 못 빼겠더구만. 볼펜 스프링도 위험하고. 자, 샤프심이라면 나도 피해와요 일시. 수능을 100일 며칠 앞둔 어느 날 독서실에 오랫동안 가로 열고 이었을까? 앉아있다가 견디지 못한 나머지 벌떡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과 동시에 앉아있던 의자 귀퉁이 쪽으로 한쪽 발을 꼬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발바닥에 뭔가 푹 들어오는 느낌이 몇 시간 전에 내가 버린 6cm가량의 모사의 삐심 샤프심. 오른쪽 새끼발가락에서 5cm 정도 내려온 지점에 푹 들어가 있더군. 6cm 중에 4cm 정도가. 당황하면서 빼니까 쑥 빼지긴 했는데 어째 피가 별로 안 나서 깨름칙. 나도 파상풍 걸리는 건 아니지원. 그래도 드러머의 꿈을 싣고 사는 나이인데 베이스 드럼 못 밟으면 우째. 아무튼 그 시점에서 미스테리했던 건 두 가지. 발바닥에 4cm나 샤프심이 박힐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과 관통을 하셨군요. 관통. 그러니까 4cm 정도면 십자가의 샤프심으로 못을 박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제일 미스테리한 샤프심이 왜 있었냐 하는 그런 연병할 미스터리. 밴드 하나 덜렁 붙이고 났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신체를 소중히 합시다. 신체. 이런 식으로 덜렁대면서 살다가는 한 10년쯤 지났을 때는 몸 각 부분에 샤프심 5개, 볼펜 스프링 1개, 뭐 이런 애들이 주렁주렁 액세서리처럼 달려있으면 모르겠다. 남들은 피어싱이라고 막 코 뚫고 귀 뚫고 입술 뚫고 그러는데 봐라 나도 뚫었다. 봤냐 샤프심 내 몸에 10개나 박혀있어.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무엇이죠? 신체에 위험한 물건, 특히 어린아이들에겐 더더욱 위험하며 청소년층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 물건, 샤프심, 연필심, 볼펜 스프링이 있으니까 볼펜,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자. 아무래도 공부를 좀 멀리 하는 편이 건강에는 좀 유리하고 그리고 몸을 안 상하게. 공부한다고 이 샤프, 볼펜, 연필 컴퓨터로 쳐가면서 해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온 전자파 같은 얘기 장난. 우리는 몸을 아껴주려면 또 백수가 몸은 되게 아껴요. 몸 아껴주려면 그런 것들 가까이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또 시간이 역시 남아돌면서 삶의 여유를 많이 가지고 계신
유미유령 늦은 감이 있지만 유령마을 부산 정모 때 콘택 600 얘기가 나왔다길래 세봤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 심지어 마을 짱까지 놀러 갔거든. 결과 흰색 378개, 주황색 188개, 분홍색 174개, 그리고 종합으로는 740개래요. 콘택 600인에 740개가 들어있네. 잘했다고 칭찬해줘. 글쓰기도 귀찮아서 간신히 마친 유령. 시간 또 남는 분 여기 있네요. 궁금해 죽어. 최초의 돼지바에 딸기잼이 들어있었나요? 글쓴이는 신난돌. 돼지바의 초기 모델에 딸기잼이 들어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이 느낌표 몇 개가 하나 둘 셋 넷. 진실입니까에는 7개. 흥분하셨네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분명히 들어있었는데 없었다고 우기는 무리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이 일을 어쩜 좋겠습니까? 우리 회사 지금 난리 났습니다. 도대체 돼지바에는 딸기잼이 들어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는 고모네 집이 수퍼를 했던 관계로 모든 종류의 과자와 아이스바를 출시 당일 먹어보았던, 야, 성장 배경 빵빵하구나. 저의 개인적인 배경에서 오는 자신감은 뒤로 한 채 오로지 겸허히 진실만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대망, 돼지바에는 정령 딸기잼이 들어있지 않았단 말입니까? 만약 위에 부정명제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 몰려드는 상실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돼지바는 정령 저를 배신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저 난돌이 진실만을 원합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제가 그런 중대한 사안, 또 우리들의 밤세계에 파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의 사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몹시 꺼리고 있습니다만, 근데 돼지바에 관한 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분명히 초콜릿, 그리고 그 안쪽에 그 약간 바삭바삭, 그리고 젖은 듯한 그 과자의 느낌, 그리고 약간 흰색의 그 애풍만한 느낌, 그리고 그 안쪽에 딸기잼이었던 것 같아요. 딸기잼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진실을 확실히 아시는 분 연락 주시고, 여러분 오늘 밤도 시간 많으신 것 같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8분 20초짜리 노래를 첫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방송하기가 귀찮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좋은 노래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이 퀸의 The Prophet Song이거든요. 예언자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 후주가 예쁘게 끝나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Love of My Life하고 연결되는데, 그럼 두 개를 같이 듣죠 뭐. 그러면은 11분 54초가 되겠네요. 뭐 어때? 이거는 들으시면서 감동하시라고 제가 강요하면서 트는 노래니까요. 감동하세요. 이 앞에 프로페송은 8분 20초 정도의 길이고요. 그리고 이건 나름대로 음악성도 꽤나 인정받고 있는 노래고, 그리고 중간에 그 프레디 머큐리가 혼자 하는 코러스 부분이야. 그 딜레이로 만드는 코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서 나오는 목소리, 자기가 지금 부르는 목소리에 에코 걸려서 막 돌아가는 거. 그건데 그런 식으로 화성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저랑 그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 얘기하기는, 야 씨발 어디 가서 미적분 문제를 하나 푸는 게 낫지, 저거 하모니 계산해가지고 박자 맞춰가면서 눈 감고서 띡띡띡띡 소리 들으면서 저 코러스 부르려고 그러면 저거 사람이 할 짓이냐고 그랬던 노래인데, 솔직히 얘기하건데 뒤에 나오는 요 3분 30초의 Love of My Life한테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굉장히 아름답고 편한 노래인데, 근데 항상 감동은 이쪽이 덜한 말이야. 미심쩍은 상담소 열어볼까요, 오늘도? 미심쩍은 상담소. 근데 미심쩍은 상담소라는 이름이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이 신뢰감을 주기가 어려운 이름이잖아요. 이름을 어떻게 지은들 뭐 나를 신뢰하겠냐마는, 놀아본 오빠 상담소로 바꿀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한테 왠지 모르게 약간 신뢰가 가잖아. 야, 놀아봤댄다 이씨. 미심쩍은 상담소와 놀아본 오빠 상담소에 투표해주세요. 가벼운 고민부터 한번 봅시다. 대망님, 사랑 얘기도 방송하나요? 무슨 얘기인지 뭐 우리가 알고 방송하는 것 같아요. 읽다 보니 사랑 얘기고 뭐 읽다 보니 뭐 얘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친구들의 무지막지한 추천으로 새벽까지 잠 안 자고 고스트를 애청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300일 넘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깨졌습니다. 안 본 지 2달이 넘었고 연락 안 한 지 일주일이 지난 터라 깨졌다고 해도 별로 슬프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싸워서 깨졌다가 다시 붙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저는 분명히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그 녀석한테 문자가 왔더군요. 글쎄 저보고 예전처럼 사귀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1년에 한 번 만나도 자기와 사귀어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참 평소에 잘해주던 녀석이 그런 말하면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공부하다고 바쁘다고 해가지고 매일 저를 실망시켰던 녀석이 그렇게 잘난 척하던 녀석이 갑자기 그런 문자를 보내니 화날 수밖에 없죠. 남자친구들이랑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서 연락 끊고 그 많은 요구사항 들어주고 매일 그러고도 뭐라고 하던 녀석인데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게 기분 나빴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그 녀석을 차버렸는데 그래도 가끔가다 생각나는 게 사람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사랑 사연을 들어본 적이 없는 터라 이런 글을 올린 자체가 두렵긴 하지만 대마왕님께 하소연하고 싶군요. 같은 남자라고 하지만 대마왕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런 녀석 정말 시원하게 욕하고 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일단 예전처럼 사귀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1년에 한 번 만나도 자기와 사귀어줄 수 있냐? 그것도 평소에 잘 하지도 않던 놈이. 이거는요, 제가 쓰고 있는 전형적인 수법으로서 저는 이게 무슨 심보로 이런 수법을 쓰고 있는 건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18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요거 뻔해. 야, 단수가 나타나죠. 그리고요. 원래 그런 게 그랬습니다. 사랑하다가 정말 좋아하다가 그래가지고 헤어졌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오해나 아니면은 오래 가기 위한 그 중간 단계에서 약간의 중간에 어긋남 정도로 인해서 한 번 정도 갈랐을까 했다가 다시 만나서 또 이렇게 연인 관계가 유지되는 거. 이건 굉장히 일반적으로 자주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위기가 있는 게 커플에게 좋기도 합니다만은 요게 두 번째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6개월 만났다가 그 다음에 한 3개월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그 다음에 2개월 만나요. 그러다가 또 싸워서 또 헤어져요. 그 다음에 보름 있다가 다시 만나서 세 번째 만났는데 이번에는 3주 만납니다. 그리고 3일 있다 헤어집니다. 그 3일 있다가 또 만납니다. 네 번째로 만나는 거지. 이번엔 일주일 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깨집니다. 이게 점점 텀이 짧아지면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사실상 이 두 사람의 성격이 안 맞는 건데 미련이 남아서 다시 돌아갈 경우에는 그 화약고가 제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또 터집니다. 근데 겪을 거 다 겪어봤기 때문에 터지는 그 시간만 빨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점점점 도화선이 빨리 폭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헤어질 때는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 존경심 그리고 서로 같이 만들었던 어떤 추억이나 중요한 시간에 대한 어떤 아낌이라든가 이런 마음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잘 지내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참 상대방한테 미안했던 것도 좀 반성 이러면서 좀 예쁘게 헤어져야 되는데 마지막에 열받아서 에라 이 삐리리야 에라 18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욕 바가지를 하면서 내가 왜 그 지랄 했는지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짓은 반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원하게 잊으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인드 컨트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전에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방향,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어느 쪽이든지 그쪽을 향해서 똑바로 몸을 일으키십시오. 방 안에 불을 다 끄시고요. 정막 속에서 그쪽을 향해서 눈을 감고 지금부터 카운트다운을 셋둘 하나 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운트다운이 제로에 이르면 오른쪽을 주먹을 불끈 쥔 상태로 손등을 상대방에게 향하도록 그리고 손가락들이 자기 쪽을 향하도록 주먹을 마치 아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힘차게 들어올립니다. 셋, 둘, 하나, 아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서서히 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서서히 펴시고 다 피셨으면 입김으로 한번 가운데 손가락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남자친구 집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또 던져주시고
또 전해주시고 너 전화하지 마 임마. 예,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렇게 해서. 나 장가 가는 거 대마왕한테 달렸어. 헬프미. 글쓴이는 고백남씨인데 왜 저한테 달렸는지 모르겠네요. 8년 동안 사귄 나의 영숙이 있는데 문제는 그 영숙이 어떻게 적어도 나도 남잔데 남자를 만나러 나오는 녀석이 맨날 눈은 토깽이 눈 마냥 시뻘겋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고스트 듣는다고 좀 피곤하다는 것이야. 아무튼 나보다 대마왕을 더 따르는 녀석이지. 근데 말이야, 마왕 나 이제 장가 가고 싶어. 프로포즈는 멋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 장미다발을 들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반지를 끼워주면서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지 않을래? 가로 이거 너무 구식인가? 구식이 되려면 말투가 이게 아니죠. 반지를 끼워주면서 영숙에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해야죠. 내가 듣는데 막 짜증나. 내가 여자 같은 말 차버리. 또는 말이야, 아무튼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감동스러운 이벤트를 한다든가. 근데 마왕 그거 알잖아. 나의 영숙이도 대마왕의 검은 그림자 안에 있다는 걸. 어둠의 자식이 된 지 오래지. 어둠의 자식에게 장미다발, 분위기, 씨도 안 먹힐 이야기지. 안 그래? 마왕이 내 고백을 전해준다면 영숙의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르는데 나는 대구에 사는 홍민수라고 하고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야. 저기 조용히 안 해? 너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버섯들이야. 담임을 맡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그리고 나의 영숙은 이제 갓 교대를 들어간 김양, 이름은 김지영이야. 당신의 영숙 말이에요. 혹시 재작년까지 당신 제자였던 거 아니야, 이거 분위기가? 고스트에서 이런 사랑 고백 얘기가 나오면 모든 고스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네요. 어떤 반응은 다 씹지. 연락 씹고 깨져라 그러고 난리 나지. 몰라서 물어요? 장미다발이라. 제가 요즘 이런 노래 제목을 생각해서 하나 만들고 있는데 가시가 있다고 해서 다 장미는 아니다. 엉겅퀴나 뭐 이런 이상한 꽃도 가시는 있거든. 그 얘기는 딴 얘기고 장미는 그렇고요. 그러면 제가 이벤트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길 앞에서요, 무하고 배추하고 파를 한 단 사셔가지고요, 신문지로 그걸 포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콜라캔 뚜껑 있잖아요. 그 꼭지 따가지고 가셔가지고 꽃다발 대신에 무하고 꽃다발하고 신문지를 전달하신 다음에 콜라캔 그거를 반지로 끼워주시고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해봐요. 어떻게 되나? 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마녀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들 부인이 새벽에 고스트 듣고 키기덕대고 어둠의 자식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혹은 자기도 심지어는 반 우리 식구이며 뭐 마누라가 고스트 듣느라고 아침 못 차려주든 말든 어쩌겠는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서 자꾸만 커플이 돼야 우리 어둠의 세력들이 참 발을 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하나의 상담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왕 건강하지? 이런 상투적인 인사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부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글쓴이 빠박이 인생. 왜 반말짓거리 까고 욕하고 잘들 하더구만. 꽉 이럴 땐들 약해져요. 나는 23살의 건강한 남자야. 근데 평소에는 머리숱이 없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군인 시절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모자 없이는 밖에도 못 나갈 지경에 이르렀어. 처음엔 혹시나 머리숱이 많아질까 하는 기대에 아예 싹 밀어보기도 했어. 한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머리를 길렀더니 더 안 좋아졌더군. 그래서 자살을 생각했었지. 사실 아직도 미련은 남아있어. 대마왕은 반길 일이겠지만 부모님께 불효일 걸 생각하니 자살은 일단 차선책으로 두기로 했어. 그러다가 모발 이식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막대한 수술 비용 때문에 꿈만 꾸고 있어. 나도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했지만 항상 내 생각이 내 감정을 앞섰지. 대머리 주제에 무슨 애인이냐. 그러던 나에게 며칠 전 한 여자와 모자를 쓰고 있는 채로 만나게 됐지. 술 때문인지 난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내가 탈모증 환자임도 잊은 채 그냥 사귀어버린 거야. 그녀는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녀도 나를 좋아하는 눈치고. 대마왕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냥 사실을 숨긴 채 계속 만날까? 아니면 고백을 하고 그녀의 선택에 맡길까? 나에게는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니 꼭 조언 바래. 그럼 연락을 기다릴게.
어, 제가 사실 저의 출신지 얘기는 방송에 잘 안 해요. 근데 저의 고향 지옥, 저의 고향 지옥을 가보면은요, 거기 최고 바보 새끼를 찍혀가지고 이 맞박의 바보 쇳이라고 낙인이 빡 찍힌 채로 2만 년 동안 불지옥에서 타고 있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걔가 죄명이 뭐냐면요, 무인도에서요, 그 비행기 추락해가지고, 되게 오래된 올드 조크인데 아시는 분도 한번 들어봐요. 비행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사막에 떨어졌는데, 그 거기서 어떻게 간신히 이제 살아나가고는 있는데, 아이씨, 여자가 없잖아. 근데 같이 있는 낙타 한 마리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낙타 뒤로 이렇게 싹 돌아가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낙타한테 이렇게 살금살금 잡고 나는데, 낙타가 뒷다리를 빡 까더래요. 그래가지고 코 부셔지고 막 피 흘리고 이빨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한숨만 팍 쉬고, 아, 낙타 다리 힘을 이길 방법은 없다. 저쪽에서 비행기 가는데 또 떨어지더래. 그래가지고 위디디디 달려갔더니 생존자가 여자 한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마사지하고 인공호흡하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그 여자를 살리려고 인공호흡을 한 건지 뭐. 그래서 살렸는데 생명의 은인 아냐,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더니 그 남자가 한숨을 탁 쉬더니 여자한테 일생을 걸고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자가 생명의 은인이니까 이건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다가 잠시 후 굳은 결심을 한 후 눈을 탁 내리깔고 말씀하세요 딱 그랬더니 그 남자 왈, 낙타 다리 좀 잡아주세요 그러더래. 걔가 지금 지옥에서 1순위로요 바보 쇠기라고 도장 찍혀가지고 2만 년 동안 불타고 있는데, 이 얘기 왜 하냐고 끝까지 들어봐 그랬어요. 2등으로 지금 불타고 있는 애가 있어요. 걔는 바보 쫙식이라고 이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15,000년 동안 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왜 불타고 있냐면은 1년 동안 교제한 여자한테 어느 날 가가지고 그랬대요. 모자를 탁 벗으면서, 사실은 난 탈모증 환자고 외모는 이런 대머리에 불과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누구 못지 않다. 응? 당신 속이고 있을 수도 없고 이거 솔직히 내가 말하겠는데 나의 사랑 받아들여 주겠느냐 라고. 이게 당근 채였지, 무슨 그런 게 있어 대머리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바보 짜시라고 붙어가지고 15,000년 동안 불타고 있거든요. 저기 진정한 사랑이고 나발이고를 깰 수 있는,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대머리거든요. 혹시 야, 듣는 대머리 여러 자살하겠네. 황민아 씨 만화 중에서 그 일본에서 연재되고 있는 그 가족 만화, 그거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대머리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바람둥이였잖아. 군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바로 그 모자 벗겨지면서 대머리인 거 탄로 나는 그 순간 따르던 모든 여자들 떨어지고 난리 나잖아. 사실이거든. 이 빠박이 인생씨, 상대방 여성과 결혼하기 전에는,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엔 절대로 이 사실을 들켜서는 아니 됩니다. 이거 어째 옛날에 나오는 그 동화나 뭐 이상한 종류의 그 동화들의 거꾸로 버전인 것 같은데, 하여간 빠박이 씨 이거는요, 일단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고 주인 친척들 다 인사하고 시 끝나고 신혼여행 시작돼서 첫날 지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당신이 대머리인 거를 언제 알아채야 되냐면, 첫날 밤 다 치르고 당신이 샤워하고 나올 때 가발을 딱 벗고 나와야지. 그동안은 무슨 수를 쓰시냐면은, 가발을 쓰시든 모자를 계속 쓰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라는 지속돼야 돼. 이건 정당한 거짓말이야. 당신의 숭고한 사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리고 훌륭한 남편과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대머리는 실격 사유가 없어.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대머리는 당신이 연인이 될 순 없단 말이야. 농담이에요. 지금 듣는 대머리들 정말 열받으시겠지만, 웬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진담인데, 예쁘면 옛말에 못된 속담이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음보 자국도 보조개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죠. 상대방의 결점도 장점으로 보이고, 그리고 허점 같은 것들이 있어도 왠지 안쓰러운 마음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들어버리고, 이런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서 당신의 대머리에서 그녀가 파더 피규어를 느끼면서 의지하고 싶은, 응?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울 오빠 힘들어서 절절 맬 때 대머리에 뽀뽀라도 쭉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되기 전까지는 구라로 일관하십시오. 그리고 정 들킬 때가 생길 수 있잖아요. 모자가 갑자기 벗겨질 수도 있으니까 이때를 대비해서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미련 없이 밀어버리세요. 머리가 치사하게 몇 가닥 남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밀어놓고 모자가 딱 벗겨지는 순간에 어머 오빠라고 말하면 사실은 오빠 결심한 게 있어서 앞으로 1년 동안 고시 공부를 좀 뭐 이러면서 굳은 결연한 의지를 눈빛으로 형형하게 쏴보내면서 삭발한 남자의 면목을 보여주란 말이야. 그러면서 구라쳐서 넘어가야지. 그거 딱 벗었는데 치사스럽게 양쪽에 주변머리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쓸데없이 무지하게 야우리 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긴 노래 튼 게 괜찮아요. 15분짜리 노래 하나 틀고서 지금 또 한동안 야부리 깠으니까. 로고송도 못 나갔네. 오늘 시간 많으시죠? 다들 한가하시죠? 예. 한가하신 것 같아서 이번에도 긴 노래예요. ghoststation.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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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ross the ocean, far beyond the air, through the net. We're not here, we're not there, but we're everywhere. But we're everywhere. Everywhere. The Ghost Station. 글쎄 뭐 대머리에 대해서 한참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참 재밌잖아요. 그 똑같은 여잔데 그 사랑에 빠지기 전에는 어머 대머리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좋아지면 친구들한테 놀림 받으면서도 그냥 수줍게 얼굴 붉히면서 쑥스럽게 웃고 너무 그러지 마. 우리 오빠 머리 벗겨서 그렇지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주위 사람들마다 은근히 이렇게 찾아가서 선배와 소송해 보면서 저 중국제 그게 좋대는데 사실은 그래서 갑자기 대머리약을 왜? 이렇게 쑥스럽게 저기 우리 오빠 때문에요. 야, 그거 예쁘잖아. 예, 그런 김에 요 비슷한 주제인데 하나를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글쓴이는 펴. 제가 키가 정말 작은데 제 키가 제 또래 고3 만 18세 여자 평균 신장이거든요. 그 제 또래 여자 반 이상은 저보다 키가 큰 것이지요. 야, 학교에 확률 통계 시간에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그러나 저러나 뭐 어릴 때부터 쭉 작았으니까 작은 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는데 에휴 어쩌다 실수로 저보다 키가 큰 여자를 짝사랑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티네이저 상태에서 상대방이 키가 더 크며 심지어 나이도 어리다는 것은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미 클 때까지 다 큰 듯 싶어서 키 크는 건 포기하고 있는데 대망님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엄청난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응? 나 왜? 나 왜? 제가 왜 이런 쪽에 수백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키 때문에 불편했던 거는 평생에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버스 손잡이 위로 잡는 거가 안 잡혀가지고 버스가 급정거할 경우에 삐삐삐삐 그러면 앞으로 휙 쏠려가지고 버스 운전사 아저씨 있는 데까지 우르르 밀려간다면 아시죠? 불렀어요? 뭐 그래야 되는 그 상황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자, 상대방 여성에게 이거는 많은 그 뭐라 그럴까 비중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키 문제에 의외로 굉장히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남자, 자기보다 키가 작은 남자랑 연인이 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 물론 이런 생각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20대쯤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많이 바뀌고, 특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시집 갈 때쯤 되면 무지하게 많이 바뀝니다. 그때쯤 되면은 키가 무슨 갑자기 이러면서 바뀌는데, 너무 갑자기 바뀌는 사람도 또 꼴보기 싫더라. 근데 그 경우에 키에 집착한 정도가 정말 심한, 그래서 그거를 중요 요소로 놓고 있는 여자는 그게 자기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남이 뭐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뭐 키 큰 남자 원하는 거, 남자들이 쭉쭉빵빵 원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어떤 신체적으로 그런 거를 원하는 거, 그럴 수 있는 일이겠는데, 너무 그게 심한 여자들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시장에 가서 소를 고를 때도 소 엉덩이 하나만 보지는 않는다. 응? 이빨도 보고, 꼬리도 보고, 가죽도 보고 좀 저럴 텐데, 어떻게 남자한테 오로지 키 하나.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할까 싶은 여자가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컴플렉스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하이틴 로맨스를 너무 많이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오는 남자들 뻔하잖아. 귀족 출신의 엄청 부자에 잘생겨서 키 훤칠, 그리고 처음에는 거만하게 그녀의 사랑을 못 본 척한다. 사실은 마음은 이미 있었으나 그는 사실은 남에게 함부로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어릴 때부터 고독한 환경에서 성장한 한편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사랑에 점점 녹아드는 그는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된다며 채찍질하며 그녀의 곁을 과감히 떠난다. 그러나 맨 마지막 장면 되면 똑같잖아. 무릎을 꿇고 여자한테 이제 매달려서 완전 무너지는 거지만, 이제 거의 비굴하게 빌다시피 하면서 그동안에 자존심 잃어버린 거 다 회복시켜주면서 사실은 싸령해 이러면서 끝나는데, 그런 쪽에 너무 물들면 말이에요. 남자는 키가 훤칠하면 내가 그의 가슴에 기댈 수 있어야 돼. 이런 쪽에, 특히 그 티네이저 시절에 연애할 때는 그런 것들을 1번 요소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그 키에 대한 집착을 나타낸다 그러면 당신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걸 뚫고 들어갈 정도로 강렬한 다른 무언가가 당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당신이 입증하기 위해서 학교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하든가 아니면 그녀의 인생관이 약간 바뀌면서 남자라는 대상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키나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무엇을 원하는 그런 시기가 오도록 오래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키가 큰 상대방 여자가 자기보다 키가 크다고 해서 연애가 안 되는 경우는 99% 이런 이유입니다. 남자 쪽에서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99%고요. 정말 될 놈 같으면 되시자면 키 가지고서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키나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라인을 딱 정해놓고 키가 어느 이하, 나이가 몇 살 이상 넘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버리는 게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의 상당한 특질 중에 하나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외국 여자들이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 사고방식하고 비교를 해볼 때 굉장히 강합니다. 나이나 키나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굉장히 싫어지는 게, 나를 변명하는 듯한 얘기가 되고 있잖아 지금. 왜 이런 거야? 아니 저는 진짜 사실이라서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이거 괜히 내 입장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만해야지. 싫네 이거. 열심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가 기죽고 들어가면 안 돼요. 더더욱이 그 키 큰 여자랑 같이 걸어 다닐 때는, 물론 서양 같은 경우에야 걸프렌드가 남자보다 키가 훨씬 커도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 경우 많지 않지만,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으려면 남자가 표정이 꼴리면 주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봐요. 내 걸프렌드 나보다 키 커. 근데 왜 이씨 라고 딱 표정에 써 있어야, 응? 그러면 요즘 같은 게 괜찮지 않아요? 그런 커플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네. 영숙이가 나보다 좀 큰가? 자, 그러면 시간 많으시죠? 오늘 마지막 곡도 굉장히 긴 노래가 되네요. 섀도우 갤러리의 The Dance of Fools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무지하게 떠들었네. 기분이 이상한 날이야.